이 나무가 보리수 나무입니다. 이 보리수가 많이 열리고요. 요거로 즙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차로 마시기도 하고 술 담그기도 하고 아주 많이 열립니다. 여기 벤치 삼아 저기 사진도 찍고 봄에서 가을까지 아주 여기서 밖에 실내에서도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 지하에는 북카페가 되고요. 거기는 책을 보면서 독서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말리 길 나서는 길 저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분명 배를 서로 사양하며 함석헌과 김규신 관계에서 함석헌 선생님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김교신이 상주 역할을 한 적도 있고요. 또 함석헌 자녀 결혼식을 김교신이 주례를 썼고 김교신 자녀 주례를 함석헌 선생님이 주례를 한 분만 한 게 아니고 서너 명 김교신 자녀를 이렇게 주례를 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아주 특별하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전에 이제 노벨 평화상 후보자가 두 명이 계셨는데 한 분이 여기 함석헌 선생님이 79년, 85년이고 92년도에 문익하 목사님이 똑같은 케이크에서 추천받아 노벨 평화상 후보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노벨 평화상은 개인이나 단체가 노벨 평화 수상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크로부터 함석헌 선생이 79년, 85년, 문익하 목사님은 92년에 추천을 받아 노벨 평화상 후보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저기 장기러 박사님이 함석헌 선생님 고향 9년 후배입니다. 그리고 함석헌 기념사 때의 초대 이사장으로 지냈고요. 온 세상에 찬성보다도 아니요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이 함석헌 선생님 시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그 사람을 가졌는 거 이것이고요. 문익함 선생님 시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장꼬대 아닌 장꼬대로 두 분의 그 대표적인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의는 여기서도 4월, 10월 두 번 봄가을로 일주일 매주 토요일 날 집중 강의가 있습니다. 네. 이 기념관 자체에서 하는 강의입니다. 주로 4월 때는 함석헌과 관련된 강의, 사상이나 철학을 강의하고요. 10월 때는 문학과 관련된 걸 강의하고, 네. 매주 토요일마다 4회 정도씩 있습니다. 저희는 4월엔 사상강좌, 5월엔 미니가드닝, 6, 7월엔 기획전시, 10월에는 시원한 문학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저희가 SNS에 홍보하고 또 대장님이 또 홍보를 잘 하시니까요. 한번 오셨던 걸 인연으로 해서 2024년부터는 기념관에 좀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하겠습니다. 네, 꼭 그러세요. 좋은 강사님들이랑 좋은 프로그램으로 꼭 함석헌에 북한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다양하게 문학 프로그램까지 하고 있으니까 오셨으면 좋겠고 네. 사실은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공간을 다녀서 같이 안내해 드렸는데 아까 저희가 홍보 영상 권혜요 씨 걸 찍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 함석헌 기념관이 현충시설로 지정됐어요. 그래서 그 현충시설 이제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해서 누구든지 와서 그 영상만 보면 이 함석헌 선생님이 어떤 인물이시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알 수 있고 또 공간이 왜 이런 공간이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도록 했으니까 다른 분들도 모시고 오셔서 공간을 활성화시키는데 많이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꼭 오셔야 돼요. 네. 네, 이렇게 오셔서 환영하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문익환 목사님이 생명과 평화라는 그 사상이 문익환 목사님의 사상적인 그 바탕이 됐는데, 여태까지 뭔가 운동가로서의 문익환 목사님, 그리고 뭐 신학자로서의 문익환 목사님의 모습이 가장 많이 언론이라든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이번에는 그럼 그 바탕이 되는 근저에 있는 생명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라는 게 저희 30주기 전체 테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지역 작가님들이랑 이번에는 특별히,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의 뜻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작가님들이랑 같이 전시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원래 아카이브가 중심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토개집이 그 2018년도에 여기 박물관 형식으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오늘까지 7년 연속으로 7번 해마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걸 2번, 3번 오다 보니까 또 갔던데 이렇게 약간 깊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순례라는 목적이 그래도 정신이 살아있고 본받아야 할 대상인 그 장소는 계속 가는 게 똑같은 장소를 또 계속 가서 거기에 또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정신을 개성하고 이어나가자는 게 순례의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여기서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그때도 여기 영상에도 잠깐 나온 것처럼 문익환 목사님이 시중에 장고대 아닌 장고대 중에서 역사를 산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조금 이어서 한번 평양 가는 기차를 서울역이나 부산역이나 강주에서 산다고 그걸 표를 내놓으라고 요는 게 역사를 산다는 의미거든요. 그걸 본받아가지고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몇 년 전부터 평화철도 해가지고 부산이나 강주, 목포 쪽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인진가까지 가는 행사도 치렀습니다. 이렇게 계속 도보 행진을 하면서. 그래서 그 모태가 되는 게 문익환 선생님의 장고대 아닌 장고대 그 시에서 평양 가는 기차 표를 내놔라고 여기서 그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그는 시민운동도 했고요. 임진강 가수도 그는 문익환 목사님의 그는 관련된 이렇게 동상이나 거기 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상 역에 가도 거기 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조금 관장님이 조금 여기에 최고의 뭐 문익환 목사님의 애동 따님. 안녕하세요. 저는 문익환 목사 딸 문영금입니다. 네. 네. 이 집은 이제 1970년에 문익환 목사가 앉을게요. 네. 문익환 목사가 한국신학대학 한신대 여기 있는 한신대 교수로 계시다가 1968년부터 성경 번역을 하셨어요. 공동 번역을 하시면서 이제 학교랑 교회 목회자 자리를 내놓으시고 성경 번역에 전념하시느라고 하시면서 이제 한신을 그만두시고 사택에서 살다가 이사 들어온 집이 이 집이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고 또 사모님인 박용길 장로님이 2011년까지 사셨고 앞에 대문에 써 있는 통일의 집이라고 쓴 현판은 박용길 장로님이 직접 쓰셔서 붙인 거예요. 문익환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집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아무래도 통일운동, 뭐 민주화운동 여러 가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같이 공부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 장소를 쓰라고 통일의 집이라고 써서 현판을 붙이셨고요. 우리가 박물관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박용길 장로님은 여기를 전시실로 하고 사람들도 와서 뭐 이제 세미나도 하고 미팅도 할 수 있는 장소로 그때부터 이제 사용했던 장소고요. 네, 이제 문익환 목사님 태어나신 1918년
100년 되는 해인 2018년에 여기를 옛날 1990년대 모습으로 다시 복원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박물관으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하고 박용길 장로님이 전시했던 거는 훨씬 따닥따닥 뭐가 가득 뭐든지 다 보여주고 싶어서 펼쳐놨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감각이 전시 감각이 달라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많은 물건들은 지금 한신대에 있는 수장고에 이제 보관돼 있고 그리고 올해가 문익환 목사 세상 떠난 지 30년이 되는 해라 그 좀 문익환 목사님을 계기로 좀 그 침체되어 있는 그 분위기를 조금 더 힘을 합쳐보자는 뜻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저기 사일구탑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근현대사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문익환 목사 30주기를 계기로 이제 문익환 특별전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유물들을 많이 그쪽으로 지금 전시하러 보냈고요. 저희는 거기서 전시를 하니까 우리는 연계를 해서 전시를 해야 되겠다. 그럼 그쪽에서 일생을 다루었으니까 활동이니 뭐 그런 걸 다루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테마로 가자 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네,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생명 평화 그거를 우리는 모티브를 잡아서 전시를 하자. 그래서 전시가 실제로는 그 유품 전시가 있고요. 특히나 문익환 목사님이 쓰신 박용길 장로님이 두 분이 쓰신 평화에 대한 시라든가 평화에 대한 글귀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지역 작가분들이 평화랑 생명을 주제로 생각하는 작품들을 제출을 해주셨어요. 네, 생각보다 너무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감명을 받았어요. 저희가 한 작품을 내달라고 그러면 두 작품을 내주시고 막 조그맣게 해달라고 그러면 큰 걸 해주시고 막 정말 추운 겨울날 밖에 여기 보면은 게릴라전이라고 이 길거리나 마당에도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 거 정말 그 물감이 어느 상황에서도 와서 그려주시고 그렇게 열심히들 힘을 해주셔서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시는구나 그러고서는 저희도 고맙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지금 전시는 평소에 전시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게 돼 있고요. 이따가 점심 드시고 거기 근현대사 박물관에 가시면 거기서 또 문익환 목사의 전시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문익환 목사가 역사를 산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김영덕 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익환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뭐 동학이니 뭐 3.1운동이니 이런 것들이 4.19니 이런 게 다 실패한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패한 게 아니라 미완의 역사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다 이루지 못한 거를 이루는 것을 역사를 사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많은 비극들, 제일 큰 비극이라면 전쟁이겠죠. 네, 그러고 뭐 많은 간첩단 사건들이며 북풍 남풍 해가지고서는 정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단을 이용하는 세력들도 있고 그래서 고초받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시민들 그런 거를 극복하는 길이 분단을 해소하는 길이다. 그냥 평화라고 그래서 억지로 눌러진 평화가 아니라 이제 모든 근본적인 그런 모순된 그런 걸 해결하는 거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셨던 거고요. 네. 그래서 6.25 전쟁이 우리한테 큰 비극이고 이산가족이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전쟁을 그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 통일을 무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적대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극복해내지 않으면 그때 돌아가신 많은 정말 희생자들이 그냥 헛죽음이 되지만 우리가 극복을 하게 되고 그 평화를 이루어내면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희생을 되살리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의로운 죽음을 대신 살아주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윤동주의 삶도 대신 살아줘야 되고 장준하의 삶도 대신 살아줘야 되고 전태일의 삶도 다시 살려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의로운 죽음을 한 사람들의 그 죽음을 그냥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부활해내고 다시 살려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산다는 거는 우리가 주어진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하는 게 역사를 사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땐 나라를 되찾아야 되고, 독재 때는 민주를 이루어야 되고, 분단에서는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그 근본 사상에는 평화하고 생명을 아끼기 때문에 이런 생명이 희생되는 걸 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문익환 목사 하면 다 과격한 운동가로만 알리는데 굉장히 섬세하시고 굉장히 그런 아픈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감옥에 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옥에 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운동을 하신 건데 많은 오해가 있고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 여기 임무 중에 한 가지가 그런 사상적인 배경도 알리고 그런 이번 전시에도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저한테 듣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영상을 보니까 정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춤추고 그렇게 사셨어. 네, 문익환 목사가 제가 하는 소리가 사진빨이 잘 봤는데 이렇게 잘생긴 것만이 아니고요. 얼굴에 표정이 살아계시죠. 이 작품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 얼굴에 그냥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 하면 굳은 얼굴이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감정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잘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여린 마음이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잘못 얘기하면 꼭 제 식구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 민망하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냥 묻어버리고 모든 사람한테 잊혀지기에는 너무 소중한 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런 통일의 집도 운영하고 있는 거고 기념사업회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오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 네. 애들 그게 제일 역사에 저희 하나 관심도 네. 없고 알려고도 안 하고 네. 얘기해도 안 들으려고 하고 네네. 안타깝게 그지없어.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큰 숙제가 어떻게 젊은 사람들한테 다가가느냐, 교육이요. 네. 그래서 지금 청년 교육들이랑 어린이 교육 같은 거를 저희 자체 내로도 이제 계획하고 그러고서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개발을 하고 그러는 중에 있고요. 지금 여기 장소도 좁고 열악한 형편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거를 계속 하려고 해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초등학교니 중고등학생들한테 진행을 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네. 그러니까
굳이 뭐 정치적인 얘기, 통일 뭐 이런 걸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서로 간의 갈등을 해소를 하고 서로 이해하고 같이 살아가야 될 거냐, 그런 거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좀 호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가을에도 이제 중고등학교에 가서 몇 클래스를 했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어떤 것이 적합한 프로그램일 것이냐를 이제 개발을 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교육밖에 없는데 네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현재로 모니카 목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교과선이 아무 데서도 공공연하게 이렇게 내놓지를 않고 있어요. 사실 시 같은 것도 어떤 때는 실릴 때도 있는데 이제 빼라 그럴 때도 있고, 찬송가에도 모니카 목사 찬송이 들어갔다가 빼라 그랬다가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 과정이 아직도 있어서 아직도 탄압을 받고 있는 중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언젠가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모니카 목사를 알릴 기회가 별로 없어서, 네, 기념사업회가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모니카 목사가 돌아가실 그 상황, 그리고 모니카 목사님이 방북하셨던 그 상황에서는 북에는 정말 가면 안 되는 곳이고 통일운동 하는 곳도 없고 그랬던 데 비하면은 그 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류를 직접 했고 북에도 갔다 왔고, 그리고 많은 통일단체들이 뭐 의료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뭐 식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교류를 하면서 도와줬다는 거. 그래서 모니카 목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부지에서 시작한 일이 지금은 많이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상으로 보면 모든 게 퇴행하고 뭐 모든 운동이 다 죽어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뭐 노조면 노조, 교계면 교계, 어디든지 통일 분과가 따로 있고 그만큼 이게 확산됐다는 면이 있어서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도와주시고요. 저희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3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모니카 목사의 책들 중에 설교집하고 편지집이 절판이 됐는데 요번에 다시 나와요. 그래서 1월 중으로 이제 1월 13일 행사 때는 책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카이브로 모니카 목사의 편지, 감옥에서 쓰신 700여 통의 편지가 전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날짜별로도 볼 수 있지만 주제별로도 볼 수 있고 누구한테 보냈느냐로도 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글이나 뭐를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들어가 보시면 좋을 거예요. 사실 모니카 목사가 1976년부터 감옥에 드나드시기 시작했어서 설교집 같은 것도 보면 50년대, 60년대 설교예요, 대부분이. 그리고 그 후에 설교들이랑은 바쁘신 경에서 원고 설교를 안 하시고 메모를 가지고 그때그때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녹화해 주시는 분도 없고 해서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감옥에 계신 10년 넘게 계신 그동안에 쓰신 편지 안에 모니카 목사의 생각이랑 사상이랑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편지 전부다가 아카이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 시집이랑 그런 건 편지집이랑 설교집은 이번에 나오고 시집은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30주기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모니카 목사에 대해서 쓴 글들 선집이 또 올 봄에 나올 예정이에요.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람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지금 뮤지컬도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학술 대회 같은 것도 이제 한신대에서 준비해 주시고 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씨앗순례단에서 매번 이렇게 오시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분들이 오시나 저도 궁금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문익환 목사님 그 시집 중에 통일 관련된 거는 아까 장고대 아닌 장고대 거기 1989년도 정추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동생 되시는 문성근 배우가 그 장고대 아닌 장고대 그 시하고 노래도 이렇게 하고 여러 버전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버전도 있고요. 또 옆에 사진하고 나와가지고 그 쭉 사진 영상까지 곁들여가지고 나온 것도 있고, 리메이크 이렇게 목소리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그거 다양하게 뭐 좀 여유 있는 시간에 뭐 이렇게 보면 아주 좋을 것 같고, 또 문익환 목사님 하면 이렇게 통일만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원래 평화에 대한 시를 1982년도 전두환 그 군사 정권 초기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옥중에서 쓴 시가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시인데, 거기서 이제 뭐 무기 같은 거 칼이나 활이나 탱크나 안 그러면 핵무기 이런 거는 손으로 만들고, 그걸 사용하는 것도 단추를 눌리는 것도 손가락인데, 우리들이 그 땅을 밟고 있는 거는 발바닥이다. 이렇게 발바닥이 손가락 봤을 때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는 평화를 바라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평화를 또 시로 또 표현하기도 했으니까, 그는 또 이렇게 찾아보든지 시집을 구입해 보시든지 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익환 선생님도 평화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있으니까, 또 통일도 있고 거기에 대한 책이나 안 그러면 뭐 요새 인터넷 유튜브에도 또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또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감동도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쪽에부터 독립민주기념비 공원입니다. 이게 근현대사 기념관 안에 있는 이게 하나의 부속으로 이게 기념공원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흉상에 있는 14분이 이 뒤에 묘소가 다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오면 이제 또 많이 봤던 분도 계시고, 이준 열사 묘역도 여기 뒤에 있거든요. 여기 해공 신익기 선생이나 성제 이수영 선생님도 다 여기 계시고요. 북한산 자락에 순국 선열들의 묘소가 있어서 이분들의 의록이 여기 나와 있죠. 예. 요거는 미스터 선세인에도 나왔던 그 사진이죠. 의병, 의병들. 그 마지막 1915년에 황해도의 최응원이라는 의병이고, 예. 그래서 이 사진들은 이제 그 청일전쟁 이런 그 전쟁 그 기자들, 그 종군 기자들이 주로 많이 찍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1907년에 이준, 이휘종, 이상설 이분들이 이제 호소하기 위해서 이 기자회견을 이제 기자를 부르고 그래서 네덜란드 그 신문에 나왔던 그런 내용의 사진이죠. 예. 그다음
요거는 이제 테라우치 마사다케라고요. 일본 그 우리나라를 마지막 통감이고 초대 총독까지 했던 공포의 살모사라고 별명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그 강제병합의 문서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봉황각이 나오죠. 봉황각. 여기서 이제 3.1 운동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독립운동가들을 여기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483명인가 양성을 해서 나중에 만주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한 2만 1,000장을 찍어가지고 이걸 배포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았겠죠. 배포하려면은 일본의 그 감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종교단체들, 동학이라든지 기독교 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만세를 부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임시정부가 들어서고 1921년에 그 새해 벽두에 새해 인사를 하고 이제 기념차격. 여기 김구 선생님 남북이 통일이 돼야 된다. 내가 38선을 베고 쓰러져서 죽을지언정 단독 정부는 안 된다 하고 끝까지. 그래서 김일성도 만나고 했었죠. 예, 신익희.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님. 예, 실력을 양성해서 미국에서도 독립운동을 했었죠. 예. 그 다음 요거는 1920년대 우리 일제시대 때 이제 그런 독립운동 나라 안에서 민족운동을 일으켰던 내용이죠. 이런 백정들의 우리도 평등하게 대접해달라는 형평운동, 그 다음 여기에 농촌 계몽운동, 그 다음 문맹퇴치운동, 그 다음 조선사람 조선 물건을 쓰자는 조선물산 장려운동, 그 다음 60만세운동, 그 다음 또 노동쟁이, 소작쟁이, 이런 게 이제 20년대 우리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서 아주 짧은 이런 그림으로 그림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죠. 예. 여기는 이제 해방 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해방 후부터 저기 이제 4.19 혁명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19 한번 쭉 보시고 2층에 올라가시면은 문익환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30주기를 기념해서 거기에 이제 문익환 목사님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2층에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이 CR 순례단, 예, 여기 함석헌 기념, 함석헌 선생님 이렇게 존경하시는 분들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겠죠. 네, 전체가 CR 연대 모임을 해서 같이 합니다. 저는 여기 비련대사 기념관에 학예실장으로 있으면서 인근에 도봉구에 있는 함석헌 기념관에 또 운영위원을 한 2년째 하고 있어요. 문익환 목사님 30주기 특별전 제목은 다시 오는 묵봄입니다. 문 목사님께서 평생을 우리 민족과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업적들을 남기셨는데 문 목사님의 남기신 뜻이 이 30주기를 맞아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문 목사님은 1918년도에 북만주 영동촌에서 태어나셔가지고 1994년 1월 18일 날 돌아가실 때까지 민족과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죠. 그래서 이 전시는 크게 문 목사님의 일생을 따라서 한 4시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4섹션이 됩니다. 첫 번째 시기는 1918년 태어나셔가지고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주로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 그리고 결혼하실 때까지 이 시기고, 두 번째 시기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76년 다 아시겠지만 3.1 민주구국 선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기입니다. 세 번째 시기는 76년도에 친구 장준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이
제야인사로, 그다음에 민주투자로 이렇게 변모하시고, 그래서 76년부터 89년 방북하시기 이전까지가 세 번째 섹션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시기는 89년 방북하신 그 시기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예. 그 시기에는 우리의 통일운동의 선구자로서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활약을 했죠. 그래서 한 4시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동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명동촌은 함경북도에 있는 함경북도의 종성과 회령 이쪽에 유력한 5가문이 집단적으로 이주를 해서 만든 이 우리 국의 한인 공동체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전시물은 대에서 전시하는 데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었지만은 원래는 이 명동촌에 있던 그 기와집에 기와 막세라고 합니다. 이 수막세에는 요 앞에 있는 무늬들이 이 중요한 이 명동촌 기와집에 있던 수막세의 특징은 뭐냐면은 태극무늬와 태극무늬하고 이 팔개 그 다음에 십자가 여기가 요 수막세가 오른쪽에 있는 수막세가 가장 잘 그걸 표현합니다. 팔개에다가 여기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에도. 이거 다 십자가. 이렇게. 이렇게 B급 무늬가 여기다가 넣어줬으면.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와는 1910년대, 20년대 그 사이에 제작된 그런 기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흙인데요. 조금 분위기가 안 나긴 하는데 이걸 조금 교체를 해서 할 건데, 그러니까 명동촌의 생각터 흙입니다. 문 목사님이 사셨던 집터에 있는 부분에 있는 흙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시되어 있는 유물 사진의 거의 대부분 한 90% 이상이 저희가 지금 전시물이 한 180점 가까이 되는데 그 대부분은 여기 오늘 오신 문정근 관장님이 계시는 통일의 집 소장품입니다. 나머지 일부 한 20점 정도는 그 민주화운동 기념관, 뭐 경향신문 이런 데서 대여해 온 겁니다. 대여하고 제공해 주시고. 요거는 이제 일본에 이제 이 신학교를 다닐 때 광동 신학회 동기생들과 찍었던 사진이고, 이때 부인인 박용길 여사를 만납니다. 장로를 만납니다. 요거는 두 분이 주고받은 연애 편지고, 요 안경은 이 당시에 썼던 거로 추정이 되는 그리고 뭐 오늘 길게 얘기를 해서 못하지만 아까 명동촌을 처음 만드는데 가장 중심이 됐던 분이 독립운동가 김야견 선생님. 그리고 저 기와를 처음에 만주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셨던 분이 이 김야견 선생 후손인 김지용 선생이십니다. 그렇고요. 또 길게 얘기를 하면은 윤동주와 또 아까 그 명동촌을 만든 5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척 관계인 걸 뭐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거는 생략을 하고 다음번에 한번 들어가시고, 이거는 이제 박용길 장로와 결혼식 장면, 그 다음에 결혼 축하연을 서울에서 하고, 뭐 이제 다시 이 만주에서 하고, 그리고 결혼 후에는 이 동생 문동환과 함께 전도사 생활을 합니다. 전도사 시절을. 그러다가 친구 윤동주는 연희 전문을 거쳐가지고 일본에 유학을 가죠. 그랬다가 친구 송몽규와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이거는 윤동주 시인의 장례식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윤동주를 추모하는
문 목사님의 시인데 그분 시고 이 시 친필 원고를 복사를 한 거예요. 네. 내용은 나중에. 그랬다가 이걸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와서 해방 이후 76년까지입니다. 여기는 하느님 말씀에 충실한 신학자. 여기 섹션 제목 그대로 이 시기에 문 목사님은 정말 하느님 말씀에 그대로 따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전체를 보고 나면은 뒷시기도 평생이 하느님 말씀에 따라서 신학자도 되었었고 하느님 말씀에 따르고 하느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방 1945년 해방을 만주에서 맞습니다. 만주 신경중앙교회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맞습니다. 그랬다가 46년에 만주에서부터 신의주를 거쳐가지고 걸어서 서울까지 걸어옵니다. 그랬다가 다시 부모님이 계시는 김천으로 내려갑니다. 김천에서 이제 아버지 문재림 목사가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 학교 영어 교사로 잠깐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 조선신학교에 편입을 합니다. 이 조선신학교는 아시다시피 지금 한신대학교의 전신입니다. 한신대학교의 이건 졸업 증명서고요. 이건 졸업 앨범에 문익환 목사와 동생 문동환 선생. 예. 자, 그래서 이 신학교로 졸업한 다음에 사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49년도가 맞죠? 미국 유학 갈 때, 처음 미국 유학 갈 때 49년도인데 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죠. 6.25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에 스스로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엔군 사령부가 일본 도쿄에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 사령부에 근무를 하면서 6.25 전쟁 정전회담 때는 통역관으로 일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도쿄 사령부 시절, 그 다음에 이 정전회담 통역관 시절 사진입니다. 그랬다가 전쟁이 끝나고 다시 미국을 유학을 가서 크리스천 신학교에 졸업을 합니다. 예. 그리고 돌아와서는 한신대와 연세대에서 신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한빛교회 목회 활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 신학회라, 복음 동지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 성서 번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활동하셨고, 이건 복음 동지회에서 성서 번역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일의 회의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오늘 길게 설명하긴 드리고, 여기 보면 같이 하셨던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장하구라고 옛날에 종로 서적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젊으신 분들 가수 장기하 아시죠? 장기하는 손자. 손자인가요? 아들하고 제가 손자가 이 가수 장기하예요. 이거는 이 전쟁 시절의 슬라이드 사진,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슬라이드 필름으로 한 거고요. 이 전쟁 중에 부인 박용길 장로와 주고받았던 편지, 그리고 박용길 장로가 이 스크랩을 해놓은 건데요. 요거는 내 유아일기예요. 유아일기를 어머니가 쓰셨는데 거기 이제 미국에 난 기사를 거기 오려서 붙여놓은. 이 소장자분께서 계시니까 요거는 사실 보면은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문여금 육아일기라고 돼 있습니다. 네. 몇 년도에 태어나셨죠? 48년. 예, 48년이니까 이때 전쟁 당시에는 이 문영금 관장님을 어린 시절에 육아 시절인 겁니다. 그때 아기 때 이제 이 남편인 문익환 목사가 참전했다라는 기사가 미국 신문에 실린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내용 보면은 어떻게 해서 문익환 목사가 참전을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문익환 목사의 집안 얘기들, 아버지, 동생, 그 다음에 여동생 선이까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될 때 이거 한번 보시고 신무교가 합심해서 공동 성서 번역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책임위원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번역에 몰두하던 시절의 이 모습입니다. 해방 이후에는 아까 장준하 같은 경우는 제야 인사, 제야 지도자로 나섰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동생 운동환도 문익환 선생보다 앞서서 신앙인이자 제야 인사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렇지만 문익환 선생 자신은 본인은 그런 뜻에 동의하긴 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기까지는. 그런데 그 변모하게 된 계기가 바로 75년도 장준하 선생의 죽음, 의문사였어요. 장준하 선생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시게 되는지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3.1 민주구국 선언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유신의 박정희 체제가 붕괴하는 첫 번째 단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걸 배경으로 해서 바깥에서 박용길 장로님이라든지 이 3.1 민주구국 사건의 관련자들의 부인, 가족들이 대규모 구매 운동을 하고 이게 세계적인 일본, 그다음 미국 이런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함석권 선생, 문익환 목사님, 김대중, 윤보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문 목사님이 76년 3.1 구국 사건을 계기로 해서 투옥된 다음에 총 6차례의 수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수감 생활을 할 때, 한 번 할 때 한 군데만 있은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게 됩니다. 옮겨 다니면서 가슴에 달았던 그 수임 번호들. 요거는 그 박용길 장로님과 가족들이 바깥에 있으면서 면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썼던 기록들입니다. 이 부인 박용길 장로님의 기록한 거고, 이건 첫째 아드님 문호근 선생이 문 목사님이 단식을 할 때 단식에 관한 기록들을 한 거고요. 요거는 셋째 아들 문성근이 기록한 면회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적혀 있죠. 요즘에 연극은 잘 되느냐. 여기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재판 기록은 아니었어요? 재판 기록도 아들들이 쓴 재판 기록. 예, 이거 상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섹션의 두 번째 서브 섹션인데, 자, 아시는 80년에서 87년까지의 시기입니다. 제목은 빼앗긴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서울의 봄 영화 있죠? 네. 자, 처음에 제가 여기를 짓밟힌 서울의 봄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좀 너무 센 것 같아서 조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12.12 군사반란으로 군부 실권을 잡았던 전두환, 노태우 이 사람들이 5월 17일 날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와중에서 많은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을 대거 검거하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문 목사님도 체포돼가지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조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발표가 나는 거는 7월 4일이에요. 7월 4일자 경향신문인데 이 경향신문 일면 전체가 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5.17 쿠데타 이후에 광주의 5.18 민주화 운동을 이 전두환 노태우가 무력으로 유혈 진압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완전히 이 공포 정치로서 누르고 있다가 1983년 정도부터 유화 조치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86년도 아시안 게임, 88년도 올림픽 유치가 계획이 돼 있고 또 이 공포 정치로만 포갑으로만 누르다 보니까는 그걸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83년도에 조금 유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또 형 집행 정지로 수록을 하게 됩니다.